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와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쪼개 팔기식으로 조금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일종의 꼼수인데, 요사이 비로소 헌법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헌법 개정 절차가 위헌적이다, 즉 헌법을 위반하면서 헌법 개정을 하고 있다. 그 헌법 개정 내용도 전면적인 것이고 그것은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려는 것이다 하는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헌법이란 것은 국가의 영혼, 이념, 그리고 국가의 운영 원리를 담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입니다. 헌법은 대통령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야금야금씩 공개하고 있는 이 헌법 개정안을 보면 반공자유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사회주의 계급 독재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는 헌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국회는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해체를 목적으로 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어느 조문은 좋고 어느 조문은 싫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헌법 개정 파동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헌법 파괴의 가장 큰 논리적 근거를 허영,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의 기초는 적법 절차입니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사,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재판은 그 자체가 원천무효입니다. 적법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다 적혀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도청을 해가지고 불법 도청을 해서 입수한 정보로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잡아 넣는 것은 안 된다. 왜냐? 도청 자체가 불법이니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도 그것은 진위를 따질 필요 없이 불법으로 봐야 한다. 이게 적법 절차의 한 예입니다. 헌법 개정이야말로 적법 절차를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될 것인데 이번에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헌법 개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가 없습니다. 헌법 제89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 개정안을 확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헌법 개정안이 나오려면은 주무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죠. 물론 그 전에 국민들한테 다 알리고, 이것은 몇십 년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정도의 헌법 개정안은 공청회를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그리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수렴된 것만 골라서 헌법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탑다운식으로 대통령이 결심한 방향으로 쭉 내려오는 식의 이 헌법 개정은 그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법무장관이 해야 됩니다. 주무부서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헌법 개정안을 국민들한테 브리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왜 합니까? 민정수석은 아무런 법적인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그냥 비서로 임명하는 거예요. 비서로. 국무회의에 물론 참석할 자격도 없는 것이죠. 이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 헌법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발의해가지고 개헌하는 것은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군사 독재 시대를 빼놓고는 없다. 현재 유일한 명분은 선거공약이라는 점인데, 그리하여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한다고 문 대통령이 약속했다는 것인데,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만들 헌법을 원한다. 제왕적 권력을 줄여야 하겠다고 문 대통령 스스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느닷없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가치, 반공체제, 그리고 국가로서의 기본 원리를 해체시키는 가장 좋은 예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이런 개헌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허영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정 책임을 지고 보니 더 이상 공약한 대로는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개헌 작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허영 씨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헌법 89조에 17개 항목이 있다.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을 이 89조에 나열한 것이다. 3호에 보면은 헌법 개정안 발의가 있다. 아직까지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청와대에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해 그 사람들이 만든 걸 가지고 발의하는 것 아닌가. 발의 직전에 국무위원들이 심의한다고 해도 그건 심사하고 논의하는 게 아닌 결정된 사안에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이다. 왜 현행 헌법을 헌신짝처럼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은 일종의 위헌이다. 헌법 위반이라는 뜻이죠. 헌법학자가 이 헌법 개정 절차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조국 민정수석은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의지, 국정 철학, 헌법 정신에 대한 소신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대통령 보좌관 비서관이 헌법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은 권리 이전의 책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의지, 국정 철학을 담는답니다. 국가 정책에는 그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헌법에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으면 안 되죠. 법률 정도는 모릅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와 국민의 철학과 국민의 합의된 목표를 담는 것. 그래서 헌법을 흔히 국가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은 수시로 바꿀 수가 있지만 국민들의 합의된 목표, 정신, 이념, 가치관은 함부로 바뀌지가 않으니까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담는 것이지 어떻게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철학과 헌법정신에 대한 소신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대통령 보좌관 비서관이 헌법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이 권리 이전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충성이지 주권자에 대한 충성도 아닙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면 이건 헌법 7조 위반입니다. 헌법 7조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민정수석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즉 권력에 따라서 헌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 헌법 개정안은 이 자체가 원인무효입니다. 원인무효라는 것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교수도 법무부 장관을 제쳐놓고 민정수석이 개정안을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조수석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발표하나? 그 사람은 아무 레지티머시, 정당성이 없다. 단지 대통령의 신임이 있을 뿐이다.
국회의원에 대해 책임지는 법무장관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헌법전문에 북마 5.18, 60 사태를 민주 이념이라고 명시하는 데 대해서는 헌법 전문은 역사성을 갖기 때문에 전문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누더기처럼 바꿀 수 없다. 전문에 손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헌법 개정안에 보면은 아니 해도 지금 특권적 위치에 있는 이 노조에 대해서 상당한 특권을 또 주려는 조항들이 여러 군데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허영 교수는 노사 대등의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노사 간 자율적으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그 자체는 이미 대등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서로가 대등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요구해서 헌법에 고용 안정이라든지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에 추가하지 않아도 노동자에게는 노동 3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직장 폐쇄권이 있다. 그걸 갖고 대등하게 협상하면 된다. 다른 걸 헌법에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공무원들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 즉 공무원들도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것처럼 지금 조항에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영 교수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한다면 헌법 7조부터 손대야 한다.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노동 3권을 갖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서 이탈하고 국민에게 봉사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만약 파업권을 인정을 한다면 헌법 7조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하라고 했는데 만약 근무 시간을 이탈해가지고 파업을 하면은 그 공무원은 헌법 7조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모순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헌법 개정안에 보면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생명, 평등, 안전, 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것은 인권선언문이나 유엔 헌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국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까지 다 국민이 누리는 자유를 권리를 보장해야 될 의무를 지금 국가에 지고 있습니다. 한 200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국민의 혜택을 거의 다 주어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라는 건데 대한민국이 자선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들어온 사람들이 사상의 자유까지 누리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공산주의 선전하는 것도 사상의 자유니까 방치해야 된다? 사람이니까. 국민은 처벌하고 사람은 처벌 안 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거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허영 교수는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기존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생명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신체의 자유가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생명권을 굳이 서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생명권 안전권은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기본 업무니까 굳이 헌법에 이걸 적어놓을 필요 없다. 그러나 굳이 이것을 넣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가가 아니라 일종의 협회 수준으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지방정부라고 부르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된 국가라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10만 평방킬로미터는 매우 작은 면적입니다. 미국의 주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북해도보다 약간 큽니다. 그런데 이걸 또 수백 개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눠 놓고 지방자치 하나하나마다 일종의 공화국처럼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면은 이 대한민국이 파편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통신수단이나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전체를 한 구처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따로 여기에 대한 낭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구나 지방정부, 지방분권공화국이란 말은 이것은 분열주의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만약 북한이 말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안과 결합이 되면은 우리 헌법이 지금 금지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좌파 정권이 밀어붙일 수 있는 트집을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광주시장 후보로 나온 한 사람은 연방제 하에서 광주 공화국 선포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무엇보다도 헌법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됩니다. 헌법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을 마치 무슨 계모임 약관 정도로 동창회 규약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리고 한 대목의 개헌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국무회의, 이것을 심의 의결해야 될 국무회의 할 때는 대통령이 한국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민정수석이 공개한 것을 그 회의를 통해서 고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건 적법 절차를 무시합니다. 무시한 헌법 개정 과정입니다.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을 이런 식으로 날림으로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쪼개 팔기 식으로 무슨 장사꾼처럼, 장사꾼이라고 하면 제가 장사꾼에 대한 모독이 될 건데 나쁜 장사꾼처럼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하는 목적은 뭐냐? 반공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서의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집권 세력의 장기 집권을 보장하겠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를 거의 특권 계급으로 만들겠다는 것.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 가겠다는 것. 이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 이 조항입니다. 헌법은 국민에 대한 규정이지 사람 전체에 대한 규정이 아니에요.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그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인민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인민근로대중 또는 노동자 계급에게 특권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은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권을 주어가지고 노동자 계급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또 새로운 헌법에 의한 특권을 부여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런 식의 나라는 국민 주권의 나라가 아닙니다. 민중 주권의 나라예요. 민중 주권은 계급 독재로 갑니다. 국민 주권의 나라를 계급 독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개헌임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런 개헌을 하려니까 국민들이 반발이 예상되니까 지금까지 몰래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방대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한꺼번에 발표하면 반발이 있으니까 조금씩 발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다음에 후다닥 선거와 맞물려가지고 또 김정은, 문재인 회담과 같이 연동시켜가지고 국민들을 혼미하게 만든 다음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잠자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